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NTNW 김기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작년 1년 전이죠. 2021년만 해도 1월 달에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가면서 급등했었을 때 그때 나왔던 말이 포모 현상이죠. 잊히는 두려움,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섞여 있었던 포모 현상이 지배했었던 부분. 근데 사실 그때가 지수의 거의 고점이었죠. 그죠? 반면에 오늘은 이번 2022년은 정말 여러분들 악재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오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악재가 지금 2022년 1, 2, 3월 달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잊히는 즐거움, 그죠? 조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식시장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주식은요, 외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들이 열화와 같을 때 매도를 준비하고 남들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쳐다보기 싫다고 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 근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하단 자막에 있는 아직 조금 늦었네요. 그죠? QR코드 오른쪽을 누르시면 노란톡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왜 시장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FOMC 회의의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내뱉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죠. 상해 종합 월봉 모습입니다. 어제의 종가 모습이에요. 오늘은 급반등을 좀 했지만 2020년 노란색 코로나19 그 근처 부근까지 왔죠. 그죠? 엄청난 하락이었습니다. 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 주식들, 알리바바, 장동닷컴, 비리비리리오 뭐 할 거 없이 급락을 월요일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하이 선전 항생 4, 5%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급락의 표면적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한 부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 5곳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다.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 회계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이 회계를 열고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주들이 급락하는 이유가 됐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양해와 전인대 이후 이 부분 속에서 위드 코로나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뭐 우리나라는 엊그제 40만 명 발생을 해도 계속이다, 고죠, 그죠? 그런데 중국은 5천 명 발생했는데 각 성들을 봉쇄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죠?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가 전면 봉쇄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어제 중국 시장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어제 회담이 끝났지만 미국이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 중국이 대답을 안 했죠. 7시간 동안 장시간 하는데. 그죠? 셜리번과 양제츠 로마서 회담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고 그러고 서방 국가하고 맞붙게 되면 이건 신냉전 시대의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든 핵전쟁이든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가했는데 중국이 대답을 안 하고 미적지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원자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중국은 교육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유럽, 이 이후에 무역을 통해서 GDP를 올리는 나라인데 행여나 러시아처럼 제재를 가하면 중국 어떻게 버텨나겠어요? 서방 국가도 피해를 입지만 중국은 더 극단적인 하락을 보일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시장의 상장 기업을 폐지한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을 받는데 러시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중국은 아웃되는 거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3월 4일과 3월 5일 날 중국 양해와 전인대가 끝나면서 다행스럽게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5%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경기 부양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국 시장의 압박이 심해졌었던 부분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원유와 천연가스 제재 바이든 잘하고 있다. 77%. 그죠? 반면에 바이든 지지율은 43%입니다. 저는 누구를 위한 미국의 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쟁 부분에 있어서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결국 바이든이잖아요.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니네 때문이다.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너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떠붙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가 하락. 그 다음 뭐예요? 서서히 2, 4분기부터 주가 상승 흐름을 갖고 가서 중간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도 상승하고 경제도 나아지는 큰 그림을 바이든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9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야기는 뭐예요? 이란 핵협상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반대하던 부분을 완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아니어도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가 계속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도 했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죠? 돈바스 지역에 친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요 부분이 사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2월 24일 날 개전한 이후로 그죠? 뭐 2, 3일 만에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평균 19일, 20일 정도 소요된다. 그죠? 2주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오늘이 20일째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든이 24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위에서 유럽 방문하고 나름 제가 보는 관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휴전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차트나 이런 내용들은 어젯밤 쪽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죠. 자, 여기서 글로벌 시장의 극단적 공포 모습의 차트입니다. 어제 상해 종합. 자, 여기서 포커스를 보셔야 될 부분은 노란색 원입니다. 여기 1월 28일, 그죠? 1월 28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기준 2,591포인트를 찍었던 때예요. 그죠? 자, 2,591포인트를 찍었던 이후에 상해 종합은 박살이 나서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니케이 역시 1월 말 이후에 저점을 붕괴하고 더 내려왔죠. 대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1월 말 저점 이후에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독일 닥스, 유럽 가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 당사국가들 아닙니까? 독일 1월 말 뭐 엄청나게 내려왔죠. 급락.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나스닥 종합입니다. 1월 말 그리고 저점을 내려오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중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주들이 더 저점을 갱신했지 사실 그 외의 기업들은 그렇게 1월 말 저점 부분을 깨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예요? 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주들은 그건 뭐예요? 힘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거기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자, 좀 지저분하죠? 2591포인트 1월 28일 날 그죠? 설 전이지요. 설 전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그려드렸었던 내용입니다. 2591포인트를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반등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가?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1월 달에 얼마나 글로벌 시장 괜찮은 상황에서 초과상관 불 다 탔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그 100조 기업이 상장하면서 수급 교란이 일어났고,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전기, 셀트리온 분식회계,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악재 요인들로 먼저 하락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4일 날 개전한 이후 오히려 우리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3월 FOMC 전후, 그러니까 내일 새벽 뭐예요? 4시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 3월 FOMC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나온다. 그죠? 어제 그래서 중국 시장이 4, 5% 급락하는 데에도 용기 있게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변곡점. 그럼 왜? 그죠? 왜 중요 변곡점으로 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번 3월 FOMC의 회의에서 0.25bp 인상할 거고, 그리고 연내에 6번 정도, 7번 정도 인상할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노출된 재료입니다. 재료는 그 재료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억눌렀던 부분이고, 그러면 맞을 만큼 맞았다, 시장이. 그죠? 그 속에서 7번 이상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만 나온다면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거다. 시장은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죠? 재료에 대한 선행성, 실적에 대한 선행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갖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공포와 변곡점이 근접해 있다는 시그널이 어디에서 보여졌느냐? 자, 무브지수. 죄송합니다. 채권 지수입니다. 그죠?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제가 이게 다 모아놔서 좀 잘 안 보일 텐데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외환 지수. 급등했다 내려왔죠. 그리고 VIX 공포지수 다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내내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이거든요. 왜? FOMC의 뭐예요? 긴축과 그리고 전쟁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급등했었던 부분이 반락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유가까지 100%를 하회하는 흐름. 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뭐예요? 변곡점이 가까워져 왔다. 그죠? 그 부분이 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긴축 전쟁, 투자주체별 수급 동향.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2월 24일 날 개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코스피 봄게 되면 개인들이 7조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5조 5천억 매도, 그리고 기관 전체가 1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그죠? 자, 그런데 그 올해 전체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5조 5천억 매도. 그건 뭐예요? 전쟁 발발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 그죠? 전후를 해서.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매도가 다라는 겁니다. 기관 매도는 많지. 자, 이러면 이런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야, 수급이 너무 안 좋다. 개인만 매수해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니? 맞아요. 개인만 매수해서는 못 올라가죠. 그런데 그죠? 개인은 내려갈 때는 절대 잘 매도 안 합니다. 반대 매매가 아니면.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반등하면서부터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추세 전환 흐름으로 가는 걸 모르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도가 왜 많이 나왔느냐? 원화 환율이 어제까지 1250원 근처로 갔잖아요. 그죠? 자, 이게 원화 환율 차트입니다. 자, 1597원까지 갔었던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597원 엄청나게 올랐죠? 앉아서 주식을 손해봐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죠? 그리고 그리스 위기 때 1277원, 2013년 텐트럼, 그죠? 이 금리, 이 부분 때문에 1163원, 그리고 2016년 유가 급락 제조업 침체 때 1245원. 자, 하다못해 코로나19 때 1296원까지 갔어요. 자, 잘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결국 환율이라는 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글로벌 주변 상황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때문에 어제 1250원 근처까지 갔지만 오늘 1235원까지 발라 그랬죠.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가면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들 나갔던 게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자, 저 면면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채무 상환 위험도 아니고 글로벌 신용 경색이 재현된 것도 아닌데 1250원 이상으로 잠시 뭐 핵전쟁이니 또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살짝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추세를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추가 하락 쉽지 않은 가격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할 텐데 코스피 PBR 1배가 2600포인트예요. 그죠? 2600포인트니까 지금 이 위치 오늘 올라서 2660 정도 되나요? 그죠? 오늘 코스피가 1.44%, 코스닥이 2.34%. 그죠? 그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등의 시발점이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매도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그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주도 섹터가 뭐냐? 여러분들 이미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DDR5 반도체 기판이다. 그죠? 없어서 못 판다. 심태,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그죠? 이런 유형의. 그러면 왜 못 파냐? 왜 그렇게 없어서 못 팔 지경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메타버스, NFT 이거 없었던 거죠? 반도체 기판은 휴대폰이든 그리고 PC든 노트북이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죠. 거기에 자율주행차 되면 거기에 이 기판이 더 많은 기판들이 필요로 하지요. 그죠? 엄청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주도주는 오늘 항공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고점을 벗긴 전체 섹터가 고점을 벗겨서 가는 것이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주고. 그죠? 낙폭이 과대해서 하루 20% 상승했다고 그걸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심택이나 대덕전자는 다 정고점 근처입니다. 최고점 근처. 그것의 대장이 누구예요? LG 이노텍. 그죠? LG 이노텍이잖아요. LG 이노텍. 거기에는 또 오늘 이런 기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삼성이 갤럭시 탭인가 그거를 애플을 경쟁해서 이기려고 만들어서 내놨는데 불꽃 튄대죠. 그죠? 불꽃 튄대잖아요. 발열.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퇴출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반사급부 누가 보게 되는 건가요? 애플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또 뭡니까? 5G. 우리나라 지금 5G 아니죠? 그죠? 5G의 진짜는 애플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판. 3D 광학 솔루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하드예요. 그게 LG 이노텍이다. 거기에 플러스 기판 쪽에 또 힘을 싣는다. 이걸 생각하면 주도 섹터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미크론이 40만 명이 나와도 그죠? 40만 명이 나와도 결국 영국이 해제했고 베트남도 해제하는 흐름. 그죠? 그런 부분들로 가면 리오프닝.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적으로 3월 18일 금요일 날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죠? 3월 FTSE 정기 변경, 이 부분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없는 살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현대진공업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 위지역 스튜디오, PNT,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다날, 인텔리안 테크,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종목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양호할 수 있죠. 반대로 거래 정지당한 오스테인플란트나 코리아나, 대화제약, 무화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은 퇴출을 당하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봐서 시장은 아까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하고 나왔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오늘 비단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 그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적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도가 여전히 나왔죠. 그 나온 부분이 뭐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지수가 반등하는데 있어서 코스피가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하기보다 찔끔찔끔 반등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맨 마지막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빨리 일찍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든 뭐든 간에 이제 시장이 좀 완화돼서 다시 살려고 하는데 그죠? 제일 큰 시가총액 지수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부터 확 사서 들어가면 지수가 불꽃 일으키겠죠. 불꽃 일으키면 다른 주식들, 사고 싶은 주식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긴축이라는 이슈 때문에 일부 매도했었던, 거기에는 공매도까지 쳤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 사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레벨 자체를 빨리 올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일정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판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죠? FCBGA 이쪽 부분을 주력으로 그죠? 포인트를 놓고 그 속에서 여행 관련주와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이런 부분들을 이쪽은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주도 섹터의 반등, 리바운딩 흐름 그리고 정책적 부분에서 한 번씩 다 돌아 나왔죠. 그죠? 건설주 그리고 원전주 그리고 또 우주항공 방산 이쪽 라인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다 한 번씩 반전하면서 되돌아 나왔잖아요. 그죠?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했지만 정책적 수혜 대통령이 바뀐 과정,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입니다. 자, 여하튼 시장은 지금 뉴스 플로우에서 엄청나게 섹터가 왔다리 갔다리를 해요. 왔다리 갔다리를 할 때 진검승부를 하는 섹터와 종목은 어디고 그 속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부분은 어느 것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저점권에서 분기별 공략 섹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여기서 서두르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변곡점과 주도 섹터에 대한 분석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